하회마을은 만약에 태조산이 있고 중조산이 있고 이랬다면 우리나라에 엄청난 명당이 될 수 있었으나 안타깝게도 태조산과 중조산이 없는 바람에 최고의 명당의 그 값어치는 많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최고의 명당의 등급이 있어요. 1등급서부터 10등급을 나눈다면 안동 하회마을 등급은 10등급이에요. 등급이 높으려면 꼭 태조산, 중조산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도 모든 게 산이 내 혈맥에서 이렇게 활개를 치듯 사성을 만들듯 자청룡과 우백호를 내가 갖고 나와야 돼요. 첫째, 내 청룡, 내 백호를 내 조상이 줘야 돼요. 그것은 부산에서 나오는데 안타깝게도 안동 하회마을은 주산에서 주는 내청룡과 내백호가 없어요. 할아버지가 줄 수 있는 외청룡과 외백호가 안동 하회마을은 없어요. 없기 때문에 모든 제복은 다 감싸지만 그 부분에서는 명당에 칭하지만 안타깝게도 그 태조산과 중조산이 없어서 내청룡 내백호가 없고 외백호 외청룡이 없어서 그래서 명당에서 등급이 10등급까지 있다면 10등급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등급이 엄청 낮아요. 그래서 여태까지 풍수하는 사람들이 안동 하회마을을 보고 천의 명당이다 이렇게 하면 그들은 거의 다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드렸어요. 안동 하회마을은 태극형도 아니고 연합 분수형도 아니고 행주형도 아니고 조개형이다 라는 걸 명심 또 명심하세요. 의심스러우면 지도를 한번 찾아보세요. 조개하고 똑같은가? 태극하고 똑같은가? 연합 분수형, 연꽃이 펴오르는 거하고 똑같은가? 아니면 행주형하고 똑같은가? 그것만 정확하게 아시면 돼요. 이 태극을 설명할 때는 물 자체가 감아주는 부분에서는 태극의 이론이 돌지만 이 마을 자체, 이 하회마을의 그 마을 자체는 태극의 자체가 없다는 거 잊지 마세요. 좌향을 정할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향을 정해야 하나요? 첫째, 항시 자향을 정할 땐 내 멋대로 정하는 게 아니에요. 북쪽이 자향이다, 동쪽이 자향이다 이렇게 정하면 큰일 나요. 좌는 나를 밀어주는 혈, 시작하는 혈. 그러니까 혈이 이 하회마을을 시작하게 만드는 저 주산을 중심으로 자양이 결정돼요. 그래서 항시 주산을 등지고 혈이 내려가면 그걸 기준으로 자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향은 시작하는 것은 좌향이지만 끝나는 것은 향에 해당이 돼요. 끝나는 건 목표, 시작하는 혈은 자에 해당이 돼요. 꿈을 품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 정진하는 것은 자에 해당이 되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을 잡는 거, 얻는 거, 손에 쥔 거는 향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좌는 바로 저기 안동 화산에서 내려와 부용대 앞에 향이 멎어요. 그래서 안동 하회마을은 부용대에서 멎었다라고도 봐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근데 부용대도 마찬가지로 원래 다 깎여 나갔어야 되거든요. 저 밑에 다리를 놔야 된다는데 거기가 원래 자향이에요. 그래서 동쪽에 화산이 있고 서쪽에 물이 감아주는 절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서쪽 다리를 놔야 되는데 부용대에서 동쪽으로 전에서 향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산맥이 강하지 않은 곳에 마을을 형성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첫째가 산맥이 강하지 않은 곳에서는 큰 인물이 나오면 안 돼요. 산맥이 강하면 큰 인물이 나오고 산맥이 약하면 큰 인물이 안 나와요. 유성룡 선생 같은 경우도 비산맥이 약해요. 비산맥이 강하면 엄청 좋았을 건데 유성룡 선생 같은 경우도 산맥이 약한 상태에서 유성룡 선생이 나오신 거예요. 산맥이 강하다는 건 밀어주는 힘, 새, 이 모든 게 다 강하다는 의미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산맥이 약하다는 것은 독불장군으로 내가 내 능력으로 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것 때문에 산맥이 강해야지 산맥이 약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맥이 강한 데서 인물이 나오면 큰 인물이 나오고 산맥이 약한 데서 인물이 나오면 아주 약한 인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풍수를 할 때는 산맥이 강하냐, 산맥이 약하냐, 그 다음에 혈장이 강하냐, 혈장이 약하냐, 이런 형태로 봐줘야 돼요. 그래야지만 큰 인물, 작은 인물로 결정을 할 수가 있다는 점이죠. 그러면 반대로 산맥이 강한 곳에 마을을 형성할 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 산맥이 강하면 우렁차고 대범해야 돼요. 강해야 되고,
산맥이 강한데도 불구하고 내 성격이 약하다던가 이러면 그 산맥에 오히려 쳐서 헛병이나 그냥 시름시름 앓고 죽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니다가 맨날 시름시름 아프고 당하는 사람들 보면 대다수가 약하고 산맥을 엄청 강했거든요. 그때는 제가 되도록이면 산맥이 약한 데로 이사하십시오 라고 말을 해줘요. 안 그러면 강한 사람이 산맥이 강한 데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산맥이 강한 데서 나온 사람들은 억세고 드세요. 산맥이 약한 데서 나온 사람들은 철학적이고 예술적이고 감성적이에요. 그래서 산맥이 강하면 사람도 강해야 되고 산맥이 낮으면 사람도 낮아야 돼요. 그게 살을 안 맞는 방법이에요. 요런 게 정확하게 나와야 돼요. 여태까지 풍수에서 보면 무조건 살아도 된다, 살아선 안 된다. 묘자리를 할 때 보면 묘자리를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아주 큰 자리인데 이 사람은 해도 되고 이 사람은 안 해야 되거든요. 이게 산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산맥의 전기가 크면 큰 사람, 산맥의 전기가 낮으면 낮은 사람이 만들어진다는 거 잊지 마세요. 배불뚝이터에 마을을 형성할 때 주의할 점이 있나요? 배불뚝에 마을이 형성된다, 이렇게 모래가 많이 쌓이는 배불뚝에 마을이 형성된다라고 하면 미덕이 있어야 돼요. 나눠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문제가 안 되는데 이렇게 배불뚝이가 나눠줄 줄 모르고 미덕이 없으면 나중에 어떠한 밀란이나 변란이 일어날 때 그 제복은 다 깎여요. 예를 들면 채시부자 아시죠? 항시 백리 안에 가난한 자가 없게 하고 거지가 없게 하라. 손님이 오면 그냥 보내지 말라. 항시 푸짐하게 먹여서 보내라. 그 결과가 뭐냐면 조선시대 때 밀란이 들어오고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인민군들이 쳐들어왔을 때도 불구하고 채시부자들은 살아남았어요. 왜? 그동안 쌓아놓은 업적 때문에 그 마을 사람들은 오히려 채시부자들을 보호하려고 했지 채시부자들을 죽이려고는 안 했거든요. 그러나 전라남도 쪽이나 그 호남평야를 보면 엄청나게 그 부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억압하고 많은 사람들을 노예 부리듯이 하다 보니 6.25가 터졌을 때 전라남도 호남평야를 갖고 있는 전라도에서 인민군들이 호남평야의 지주와 사람들을 엄청나게 많이 죽였다는 거 잊지 마세요. 그래서 배불뚝일수록 여유가 있고 안정적이니 미덕으로 주변을 보살피고 내가 조금 덜 먹더라도 덜 먹은 걸로 주변을 위해 희생하라. 그러면 엄청난 변란이 일어났을 때 해가 없을 것이다가 이 배불뚝의 터의 단점이라고 볼 수 있고 어떤 면으로서는 그걸 실행했을 때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안동 하회마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산은 있지만 주산에서도 내청룡과 내백호를 형성을 못했어요. 조산에서도 외백호와 외청룡을 형성을 못했어요. 천의 명당은 외청룡, 외백호, 내청룡, 내백호가 있어야 되고 안산이 있어야 돼요. 현무산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여기 부영대는 안산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하회마을을 막는 형태로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앞길을 막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융통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지식한 자가 많이 사는 동네. 원래 유교 시족사회를 보면 엄청 고지식하거든요. 이제 안동 하회마을을 다 촬영하고요. 지금 가는 중이에요. 항시 이런 걸 세울 때는 여기 보면 세계유산 하회마을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게 똑바로 된 걸까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뭘 하더라도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게 바뀌어야 돼요. 그리고 바뀌어야 되고 들어온 입구에 세워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들어온 입구에 세우지 아니하고 사진 찍는데 연연했을 거거든요. 그 다음에 자체가 이거는 빨리 바꿔줘야 돼요. 항시 우측에 천하대 장군이 있어야 되고 좌측에 지하 여장군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서 자체 이런 부분에서도 조금 문제가 있죠. 그래서 이런 건 조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가시죠.
예.